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종전 체제가 되면 북한은 정상국가가 되는 거고 주한미군의 필요성이 약화돼요. 주한미군이 여기서 없어지고 나면 북한 체제도 존재 이유가 또 없어져요. 아까 똑같이 군사지정학적으로 그걸 옮기면은 북한 체제라는 건 남한의 주한미군과 압록강 너머의 중국 인민해방군 사이의 완충지대이기 때문에 저런 희한한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완충지대야. 난 어디로든 다 튈 수 있어. 나 갈구지 마. 나 진짜 갈구면 국가 매각하고 버진 아일랜드로 튈 거야. 이러니까 저게 유지되는 거예요. 혹은 미국에 대해서 나 갈구지 마. 나 갈구면은 이거 가지고 나 베이징으로 튀는 수 있어. 이게 주체 사상이에요, 이게. 그 안에 주민이 굶어 죽던 말던 이 아주 그 희한하게 꼬여있는 한반도의 그 국제 군사 지정학적인 긴장 구조의 그 희한한 그 텐션 위에서 존재하는 거라고요. 이 북한 체제라는 게. 그런데 이거를 종전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휴전을 종전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유엔사 없어지고 국제사회가 유사시에 북한 급변 사태 때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채널이 없어지고 주한미군이 약화되거나 주한미군이 나가게 되고 이러면 이게 사단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북한 체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정말로 본인이 내가 고첩보다 더 북한 체제를 사랑해. 내가 종북보다 더 북한 체제를 사랑해. 내가 이석기보다 더 북한 체제를 사랑해. 내가 통진당보다 더 북한 체제를 사랑해. 나는 김정은 그 이야기만 들어도 심장이 콩콩 뛰어. 그 통진당 하부의 청소년 조직이 그렇게 썼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님 심쿵입니다. 이러고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주한미군 철수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거나 종전선언을 주장하면은 우리 위원장님 죽이고 그 선대인 장군님, 그 선대인 위대한 수령님을 너희 지금 욕보여서 다 불태워갖고 땅에 묻으려는 거지 하고서 때려 죽이겠다고 나서십시오. 그것이 평양을 섬기는 진정한 충성분자의 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개족보의 시조 문재인, 시조면 시조답게 눈물겨운 노력이 많았겠죠. 모든 시조의 행적은 다 이렇게 감동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이 유엔사를 없애려고 얼마나 눈물겨운 분투를 했는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독일군 연락장교의 유엔사 파견 추진을 거부했어요. 2019년 8월 덴마크가 원래 안 들어와 있었을 거예요. 유엔사를 구성하는 나라에. 그런데 앞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우리도 사람을 좀 보내줄게, 물자를. 그래서 그거 예약해서 이름 걸어 놓는 걸 전력 제공국이라고 말하는데, 덴마크를 전력 제공국으로 확대하는 것에 반대를 해서 덴마크 장교에 대한 비자 발급을 문재인 정부 내내 거부했어요. 이게 발급된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얼마나 참 개조잡한 짓 아니에요. 그리고 19년 9월에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죠. 좀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예, 연세대 교수고. 저 사람 무시무시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엔씨는 남북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 이듬해 5월 달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엔사가 말도 안 되는 월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20년 8월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엔사는 족보가 없습니다. 남북관계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엔사에 대해서 얼마나 이를 갈고 적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잘 못 느끼잖아요. 우린 유엔사가 그런 거가 존재하는지 또 그게 그런 의미인지 보통은 잘 모르고 순진하게들 사는데 이 자들은 잘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알아. 참 신통해. 참 공부 많이 했어요. 존경합니다. 예, 그동안 겪었던 수모에 대해서 로버트 에브람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2023년 7월에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미 워싱턴에서 열린 정전선언 69주년 기념 동맹평화 컨퍼런스였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유엔사를 마치 아무도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더러운 작은 비밀, 리틀 더티 시크릿으로 취급했습니다. 문 정부와 마찰이 심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요원들을 유엔사에 투입했습니다. 부임 당시 유엔사 본부에는 소대보다 작은 35명만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려고 발버둥 쳤지만 그 결과는 고작 이를 70명으로 늘리는 것에 그쳤습니다. 얼마나 적대적이었는지 알 수 있죠. 이 정도로 적대적이었어요, 문재인이가. 그러니까 종전선언의 타겟으로 하는 거는 유엔사 해체예요. 그리고 북한을 정상국가화하는 거. 유엔사 해체하고 북한을 정상국가화하면 북한 급변 사태 때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요. 그럼 북한은 중국 밥이 돼요. Mainlandization of North Korea가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이건 국가 반역이고 김일성 영생교 집단에 대해서는 사기질이다. 국제 사기다. 악질적인. 뭐 국제라기보다 악질 사기다. 뭐 문재인 씨 아니면 연락 주세요. 네, 출연시켜서 충분히 해명하도록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계속부로 꼬여 있으니까 중국도 또 불안하거든. 야, 너 오버하지 마. 야, 우리랑 좀 상의해서 해. 이게 싱하이밍이가 2021년 11월에 한 얘기입니다. 중국이 왜 그러냐면 휴전협정의 시그네터리, 그 서명 당사자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아주 뒤죽박죽 계속 보여요. 종전 캠페인, 종전선언, 종전협정 이런 게. 자, 이 종전 캠페인의 종결자는 코메르칸들입니다. 좀 우습지도 않습니다. 2021년 여름부터 미 하원의 친중 성향 의원들과 종북 혹은 종북을 표방하지만 실은 종중 코메르칸들이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종전협정 캠페인을 급가동했습니다. 2021년 여름, 가을에. 그래 특히 이렇게 급가동이 쉬웠던 게 문재인 정부가 장악한 관변 코메르칸 조직인 민주평통. 관변 조직인 민주평통이니까 거기에다가 다 6.15 어쩌고 이런 사람들 잔뜩 채워놨어요. 완전히 이제 겉으로 보면 종전이니까 종북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종전은 그건 종중이에요, 효과는. 본인이 그거 모르고 했으면 IQ가 낮은 거고요. IQ가 높았다면 그거 알고 했으니까 중국 간첩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의원들을 유혹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말이에요. 네, 여기 코메르칸들을 대표하는 그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조직의 다 간부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에 말이죠. 종전협정하는 그 캠페인에 동참하세요. 네, 그래야 우리가 의원님 말이죠. 네, 그 선거구 안에 있는 한인들 표 이렇게 모아서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 70주년을 맞아서 휴전 70주년을 맞아서 서울 워싱턴에서 동이 나올 지경으로 용을 쓰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70주년 평화를 촉구하는 전 세계 시민들의 행동이 지금 워싱턴과 서울에서 열심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네. 그리고 다 이 사람들이 옛날에 무슨 DMZ 왔다 갔다 하겠다고 이렇게 흰 옷 입고 설친 사람들이고요. 이렇게 또 농악대 같은 옷도 입고 워싱턴에서 꿍짝꿍짝 하면서 또 이렇게 즐겁게 또 설치기도 하시고 그럽니다. 네. We are united. 혐오를 넘어 화합으로 대동단결. End the Korean War. 그러니까 6.25를 끝내라. 한국전쟁을 끝내라. 참 평화를 사랑하시는군요. 네. 북한으로 이민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걸 보면서 오늘 날이 날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래도 밀덕의 최고 왕초 자리라 그러면 조선일보 유영원이죠. 유영원 기자인데 좋은 글을 썼어요. 제가 앞에 인용한 것도 유 기자 글에서 많이 정리된 팩트를 인용을 했고요. 지금 보이는 유 기자 글의 제목이 뭐냐면 유엔사가 일본에서 탄약 580만 톤을 출동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문재인이는 유엔사를 불신했지만 이게 유사시엔 우리 생명줄이다. 이런 제목이고요. 이제 그림은 일본 안에 미군 기지가 한 120개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데들, 후쿠오카 사세보 이런데, 요코다 공군기지, 요코스카 해군기지, 캠프 자마,
사세보, 가네다, 화이트비치, 쿠텐마 이런 데들의 기지들에 얼마나 많은 그 유엔사 물자가 있는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좋은 기사입니다. 팩트 참조할 게 많고요. 근데 아쉬운 거죠. 왜 그러면 이 기사의 전체적인 그 어떤 테마는 이 기사 제목에 보여지듯이 유엔사라는 거는 한국이 침공당했을 때의 생명줄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팩트가 아닙니다. 외교적 수사일 뿐이에요, 이거는. 팩트는 뭐냐면 보세요. 유용원 대기자가 거론하는 이 모든 물건들, 그럼 유엔사 없어지면 이 물건들 바다로 가요? 아니요. 이거 미군이 관리하는 물건이고 대부분 미군 물자예요. 99.9%. 그러니까 유엔사가 생명줄인 게 아니라 한미동맹이 생명줄이에요. 그럼 유엔사는 어디 쓰는 거야? 한국이 침공당했을 때 생명줄이 아니고 북한 급변 사태 때 국제사회가 북한에 개입해서 북한을 접수하고 평정하고 자유화를 추진할 수 있는 마법 깃발인 거예요. 유영훈 기자가 제발 그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너무 답답해. 왜 이렇게 몸조심하고 사냐고. 왜 이렇게 진실을 얘기하지 않냐고, 유 기자. 벌써 그 대원로 기자인데 이제는 진실을 좀 얘기하고 살려고. 왜 이렇게 그냥 뭐뭐 엉클이고 그 딱 진실 딱 1mm 전에 펜을 싹 비틀어서 여기서 쓰고 있냐고. 그 좋은 기사를 쓰면서. 아, 참, 나 답답해요. 근데 유 기자만 그렇게 답답한 게 아니에요. 이 바닥이 다 그래. 제가 2021년 가을에 하도 답답해 갖고요. 그 코메리칸들 종전협정 캠페인이 극에 달했을 때 그거를 반박을 하는 한미 컨퍼런스를 기획 추진했었어요. 그래서 뭐 비슷하게 하긴 했어요. 그때 제가 뭐 누구누구 이렇게 좀 해갖고 한민구 전 국방장관한테 전화를 드렸어. 이러이러한 취지로 하니까 좀 한마디 해 주십시오. 또 그 무시무시한 재단 하나 있습니다. 한미동맹재단이라고. 여긴 주로 이제 그 회장단이나 임원단이 한미연합사 출신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요. 거기 정승조 이사장한테도 제가 참여를 부탁드렸어요. 이 양반은 전 합참의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항상 미국 주한미군 사령관이니까 부사령관이 이제 한국 쪽 탑이지. 다 거절하더라고. 문재인 정부라서 그런지. 뭐 위치가 위치니만큼 거절할 수는 있어. 그럼 거절하면 나 같으면 사실은 내가 좀 말을 좀 누구한테 해볼 텐데 한번 나중에 다시 전화 주세요 하고 누구를 내가 추천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해. 그냥 딱 잘라서. 굉장히 소심한 거죠. 자기 커리어 관리로밖에 내 눈엔 안 보이더라고. 아니 다 할 만큼 하신 분들이 뭐 그 연세에 커리어 관리하고 있냐고. 이런 사람들은 낙향할 줄은 모르는 거야. 낙향. 낙향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공적 커리어를 끝내고 와서 소신 있는 지식인으로서의 생활을 하면서 대중한테 뭔가 진실을 가르치는 게 낙향 아닙니까? 연세 들어서 요양원 가기 직전까지 공직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뭐 해야 되나? 그러니 유영원 기자 같은 분을 원망하다가도 아이고 저 바닥에 그냥 까마득한 위서부터 그냥 별것도 아닌 뭐 한 소장, 중장 나부랭이들까지 다 저러니 저거 유 기자도 저럴 수밖에 없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 기자님 내가 압니다. 그 풍조가 어떤지. 복장이 더요. 복장이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그때 컨퍼런스 할 때요. 장군 출신 2명이 해줬어요. 한 분이 두 분 다 준장 출신이니까 별 하나 출신이었던 것 같고 2분 다 아주 담백한 분들이었어. 저는 한 장관이나 이 정의사장 같은 분들 좀 더 담백해지셨으면 좋겠어. 좀 마키아벨리가 됐으면 좋겠어. 마키아벨리가 우리가 욕을 바가지로 쳐먹지만 실제로는 안 그런 사람이에요. 마키아벨리 그럼 무시무시한 진실을 떠드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거기 누구 없어 이거지. 이 군사지정학적 진실은 무시무시해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 보면 굉장히 좀 뭐라 그래 역설적이잖아요. 아니 종전협정을 하면 김일성 영생교가 망한단 말이야? 주한미군이 나가면 김일성 영생교가 망한단 말이야? 이게
무시무시하다고요. 이게 일반적 상식과 다른 면도 있고. 그래서 군사지정학적인 지식은 보통은 전문가끼리 자기들끼리 알아먹는 비의적 소통을 해요. 에소테릭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러나 자유공화국 기풍이 강할수록 이 무시무시한 군사지정학을 대중적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같으면 그래요. 한국은 대중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무시무시한 군사지정학적 진실을 대중적 언어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많아져야 돼요. 근데 많지 않아. 심각해. 미국에 비하면. 일단 군사지정학에서 공력을 가진 사람이 드물어. 군사를 알면 지정학을 모르고 지정학을 알면 군사를 몰라요. 게다가 지정학 전문가도 그 수가 작아. 일단 군사지정학 고수가 드물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끼리 전문가 커뮤니티잖아.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뭐 완전히 따뜻한 양지 바른 실권을 잡는 자리는 아니더라도 그 언저리에서 뭐 연봉 1, 2억 받고 뭐 법인카드 쓰고 이런 자리들이 여기저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노골적으로 안 해. 노골적으로 안 하는 거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한국에서. 그러면 국민은 우민화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백모가 이런 소리를 하냐고. 거의 백모가 제일 앞장서서. 유영원 기자 같은 사람이 했었어야지. 한민구 장관이 했었어야 되고, 정승조 이사장 같은 사람이 했었어야지. 어떻게 백모가 하냐고. 마키아벨리가 욕을 처먹은 이유는 이겁니다. 무시무시한 진실을 지식인의 언어인 라틴어가 아니라 시정잡배가 쓰는 대중 언어인 뜨끈뜨끈한 언어인 피렌체 이탈리아어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주론 피렌체 이탈리아어로 썼어요. 갈릴레오 역시 마찬가지예요. 갈릴레오가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보다 한 100년 있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갈릴레오가 한참 그 얘기를 할 때가. 그러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죽을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런 얘기가 벌써 100년 전부터 얘기가 식자책장에서 떠돌았는데 왜 당할라 그랬냐. 갈릴레오의 대표적인 디알로그예요. 디알로그가 영어로 다이알로그입니다. 대화. 뭐 사이의 대화? Between two world systems. 두 개의 세계 시스템 사이의 대화. 즉 heliocentric. 그러니까 지동설이죠. 그리고 geocentric. 천동설이죠. 지동설과 천동설 사이의 대화라는 거에서 두 개를 비교를 시키는 거를 했는데 이거를 첫째, 피렌체 이탈리아어로 썼어요. 둘째, 수학적으로 사고방식을 하는 수학 공식을 가르쳤어. 수학으로 과학을 증명하는 방식을. 셋째, 망원경, 프리즘 같은 관찰의 방식을 가르쳤어요. 그러니 이거 악질이지. 얘 죽여라 이렇게 된 거라. 식자들 간에 비의적으로 야, 지구가 말이야. 태양주위를 도는 거야. 태양이 지구주위를 도는 게 아니야. 식자들 사이에 예를 들어서 여기 전부 한국말밖에 못하는 사람들인데 식자들끼리 모여서 You know, the sun is not evolving around the earth. It's really the other way around. The earth is evolving around the sun. 이러고 있으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하는지 모르잖아. 식자층이. 이게 비의적 소통이거든요. 선수들끼리만 알아듣게 속닥거리는 거. 이랬으면은 안 당하지. 마키아벨리도 이렇게 했으면 안 당하죠. 진실을 막 까발기니까 당한 거예요. 이게 르네상스 정신이거든. 그런 사람 누구 없냐 이거지. 군사지정학에 대한 진실을 까발려서 대중적 언어로 뜨끈뜨끈하게 떠드는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많아져야 되고. 왜냐면 우리나라 백성들, 우리나라 국민들 똑똑하거든. 수준이 높거든. 네. 그래서 제가 가끔은 윤빠가 되는 거죠. 나 이거 참 보면서 제가 보세요. 2021년에 가을에 별로 남들 다 신경도 안 쓸 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연락해가지고 또 한민구한테도 전화해보고 한민구 장관한테도 전화해보고 정승조 그 한미동맹 재단 이사장한테도 전화해보고 해서 이 종전
캠페인이 이게 얼마나 흉악한 음모를 담고 있는지 까발리려고 지랄 난리를 쳤지만 아무 사회적으로 아무 흔적을 못 남겼는데, 윤석열이라는 현직 대통령이 자유청년맨 행사장에 딱 와갖고 그들은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닌 반국가 세력입니다 이러니까 제가 그냥 10년 묵은 체중이 확 뻥 뚫리잖아. 그래서 제가 이럴 땐 눈발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전 대통령 감사합니다.